기아패 야구 취재 47년 누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아가는 스포츠 경향이 만드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훈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프 시즌을 기다린 미스터 노벰버. 네, 두 베테랑 기자가 진행하는 최강 볼펜 안성호입니다. 노벰버 레인 옛날에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달엔 또 바꿉니다. 디셈버로. 네. 자, 한미일 야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미국에서는 LA 다저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코하마가 우승을 한 가운데 야구는 끝났지만 이제 더 재미있는 시즌이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올 시즌 야구를 처음 이제 좋아하게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천만 관중이 되면서 야구 시즌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스토브리그가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를 이제 새롭게 느끼시게 될 텐데요. 일단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브리그 한국 시리즈 끝난 뒤 3일 뒤 FA 자격 공시가 이루어졌고요. 3일 동안 신청받아서 4일 날 마감. 저희 지금 녹화 시점 기준 5일인데요. 5일 날 FA 승인을 얻은 선수들이 공시가 됐고 30명 중에 20명이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20명이 됐으니까 이제 구단별로 2명씩 외부 영입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빨리빨리 불러드릴게요. FA 자격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이나 자막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아의 임기영, 장현식, 서건창, 그리고 삼성의 류지혁, 김홍곤, LG 최원태, 두산 김강률, 허경민, KT의 엄상백, 우규민, 심우준, SSG 노경은, 최정, 롯데 구승민, 김원중이 신청했고요. 한화 하주석, NC 이용찬, 임정호, 김성욱, 그리고 키움의 문성현 선수 등 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격이 있는 선수 중에 SSG 서진용, 롯데 진해수, 키움 최주환, KT 오재일 등은 신청하지 않았고요. 서건창 선수가 드디어 FA 신청하게 눈에 띄는데 FA 자격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해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했었잖아요. 재수, 삼수 막 했죠. 네,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B등급이었는데 이번엔 C등급으로 처음 FA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공급은 한 20명쯤이 됐어요. 근데 게임 체인저급 특급 FA는 뭐 최정 선수가 이제 SSG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빼면은 이 정도면 사실 예년만큼 스토브리그 열기가 달아오르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구단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제가 뭐 몇 구단 단장님들 네네. 포함해서 구단 수뇌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 대여가 없는 겨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시장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라는 데는 쉽게 예단을 못 하더라고요. 오를 수 있다. 예, 그렇죠. 대여는 없지만 예, 오를 수는 그러니까 있다. 비유를 하자면은 낚시터에 네. 대여, 그러니까 잡고 싶은 매력적인 물고기는 보이지 안 많지 보여요. 않은데 네네. 낚시꾼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FA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밖에서 보는 것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예. 지금 공급은 20명 됐는데 그 중에 예. 쓸만한 예. 물건 혹은 선수의 예, 지금 규모가 뭐- 많아 보이지 않지만 예. 오히려 갖고 싶어하는 구단이 많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예, 평가라고 예, 예. 평가거든요. 예. 일단 생각해 보면 전력 강화가 필요한 팀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시즌이 천만 관중이 몰려들면서 잘 보셨겠지만 전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하위 팀들에게도 좀만 더 하면 5강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 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데려가 볼까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매년 뭐 성적 내지 않고 뭐 한 시즌 보내도 되는 팀은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년은 또 예년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특수한 시즌 같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반드시 꼭 성적을 내야 되는 팀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더라도 김경문 감독하고 김태형 감독 올해 영입한 하나와 롯데 내년에 가을 야구 못 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약 마지막 해인 이승엽 감독의 두산. 그리고 뭐 왕조 도전하는 기아. 그리고 눈높이 높아진 삼성. 뭐 우승 뒤에 한 시즌 주춤했지만 또 자존심 회복. 와신 상담할 LG. 뭐 거의 랩을 것 같은데요. 예. KT 그리고 SSG 수도권의 명문구단이고 최소한의 성적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호준 감독 취임 뒤 FA 선언하지 않겠다고 뭐 선언한 NC 그리고 키움 키움 두 구단 정도 제외하고는 뭐 FA
뭐 어떤 시장 좀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기왕이면 이 선수 데려오면 우리 팀에 필요한 예. 선수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예.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공급은 둘째치고 수요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하나와 롯데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롯데 내부에서는 네. 예년보다는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진짜 전화해 보니까. 네, 그리고 전화를 예년보다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머뭇거리다 받거나 네. 이거는 조금 조심하는구나 하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요. 그런 분위기 있는데 하나 롯데 두 구단의 이름은 타구단 관계자들한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롯데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거는 에이전시 통해서 등등해서 이제 야구계 어떻게 보면은 뭐 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구단이 경쟁을 위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시장 그렇죠, 움직임을.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하나 롯데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2순위에서 복수 선수 두고 네. 접근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구단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 FA로 C등급인 최정처럼 뭐 덩치 큰 선수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 최정 선수 이미 이제 SSG랑 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내일 또 발표하겠죠. 네. 예. 그래서 두 구단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 쪽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하나 통화를 해봤더니 일단 최정은 안 데려간다. 당연히 SSG 남는다. 예. 근데 하나 쪽에 SSG가 물어봤대요. 정말 최정 혹시 관심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한화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예. 분위기가 이제 예.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최정 어떻게 데려가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최정을 영입하기에는 이제 뭐 노시환, 최은성 등 좀 예. 포지션이 복잡한 측면이 있고 어쨌건 보게 되면 투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단 고위 관계자의 말로는 한화도 준비를 한다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이 준비를 한다는 건 움직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참전 의사는 확실하고 전력 강화 필요성도 있고 게다가 새 구장에서 하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 한화가 셀러리 캡에도 여유가 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올 시즌 시장가가 네. 기준점 엄상백 선수 음. KT에서 FA 선수는 사실 FA 선수 중에 예. 가장 좀 눈에 띄죠. 예, 지금. 우한 투수죠. 예, 근데 확실한 에이스급은 아니죠 아직은. 네. 예, 성장세에 있는 투수인데 이 선수 움직임 그리고 이 선수 몸값이 전체 이제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좀 촉매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선수가 B등급이에요. B등급. 예, 그러니까 보호 선수를 20명이 아니고 25명까지 도외되는 설정할 수 있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 20대 젊은 선수라는 점 그렇죠. 이런 점이 이제 매력인데 KT에서 이제 내부 단속하고 잡으려는 일단 접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KT는 뭐 잡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일단 엄상백 선수가 여러 구단 속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 하나 롯데 또한 또 언급되는 구단들입니다. 예, 그리고 롯데의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치르면서 사실은 지난 여름에 5강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8월에 확 올라갔어요. 예, 상승세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팀 내부 어느 정도 파악된 거 그리고 감독의 뭐 플랜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야수진은 생각만큼 가까워지고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투수가 모자라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투수는 다다익선이고요. 그래서 네. 뭐 김원중, 구승민 뭐 이런 불펜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내부 FA.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이 먼저겠지만 포함해서 외부 영입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이 뭐 다른 구단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엄상백 선수 포함해서 KT 유격수 심우준 네. 선수까지 KT의 젊은 두 야수 선수가 굉장히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예. 롯데도 내야진이 좀 필요하죠. 예, 네, 내야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단 심우준 선수 얘기하셨지만 이번 예. 포스트 시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포지션은 투수가 아닐까. 예. 엄상백, 최원태에다가 구승민, 김원중, 뭐 두산의 김강률, 잘하면 쓸 수 있는 투수들이 일단 양이 많아요. 전 좀 흥미로운 점 하나가 투수 FA 중에 엄상백, 네. 김원중, 네. 장현식, 임기영 요게 선수까지 이제 또 위에 있는 선수들이죠. 예, 이 선수들이 에이전시 리코 에이전시 소속이에요. FA라는 게 정보 싸움이잖아요. 투수 FA 경쟁이나 이제 그 협상에서도 네. 구단보다 에이전시가 우위를 갖고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좀 시각이 많고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일례로 2022년에 FA 시장에는 리그 간판 외야수 6명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대역급들이 좀 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잠실구장을 함께 쓰는 좀 LG와 두산이
그 FA 외야수 놓고 굉장히 신경정 머리싸움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LG는 김현수, 네. 그 두산은 김재환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FA였는데 박건우 선수는 NC로 이적을 했죠. 바로 검증했죠. 그럴 때 제가 잠실구장을 저도 이제 들락거리면서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이들 선수들에 대한 협상 정보를 에이전시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단들이 결국에는 빼앗길 것 같은 뭔가 좀 압박감, 두려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이전시 주도로 협상 시나리오나 이제 밑그림에 그려진 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엔 사실 뭐 에이전시 입장에서 일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 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외야수뿐만 아니라 포수 시장도 한번 딱 쥐고 맞습니다. 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양의지 선수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볼 때는 이번에 수수 시장도 뭐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FA 제도가 들어올 때도 꽤 오래됐고 그 FA 역사를 보면 투수 FA 외부 영입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되게 이제 4년 계약하더라도 4년 내내 활약한 경우도 거의 드물고 지난해 이제 삼성이 영입한 김재훈 정도가 뭐 성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재훈도 WAR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올 시즌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기보다는 눈치 싸움이 더 중요해서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그 에이전시에 몰리다 보면 이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서로 어떤 협상 조건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액 계약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구단이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에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셀러리 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1년 전 겨울이죠. 셀러리 캡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구단들이 뭐 결국 자승자박을 선언을 했죠. 근데 지난 여름에 그 셀러리 캡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쭉 한 3년 가려고 했는데 올렸어요. 기존에 114억 638만 원에서 20% 증액한 137억 1,165만 원으로 올린 건데요. 이제 명칭도 바꿨습니다. 경쟁 균형세로. 여기 세금을 왜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 바꾸려면 이 세금이라는 느낌 좀 없애고 하지. 급하게 바꾼 느낌이 나요. 그리고 셀러리 캡,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한 제재금도 야구 발전 기금으로 변경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추가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룹에 가서 보고를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돈을 썼습니다라고. 근데 제재금 하면 이거 왜 제재금 뭐 잘못했냐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야구 발전 기금을 냅니다. 그러면 분위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뉘앙스 굉장히 보고 초과했을 때 좀 데미지를 좀 줄이는 저기 같아요. 방향성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구단들은 올 시즌 살피면서 뭐 대부분 쓴맛 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몸값을 좀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냐. 산업화 가는 건 좋지만 산업화도 이제 그 산업에서 매출과 또 이렇게 비용 같은 게 어떤 좀 휴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올 시즌에 관중이 엄청 늘었잖아요. 부가 수입도 꽤 많이 늘었을 거라고요. TV잉의 판 중계권료도 올라갔고 대강만 따져도 예를 들면 100만 관중이 들어서면 객단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50억이 입장 수익만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총 연봉이 137억이면 이 정도면은 더 올려도 되지 않나. 선수들한테 돈 더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거기 종사자들 마찬가지고 다만 리소스의 이제 효율적 사용 얼마나 돈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냥 이 선수 사와야 돼라고 돈을 막 지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셀캡이 올라가면서 이제 룸은 좀 생겼죠. 사실은 가장 걱정됐던 팀 중에 하나가 LG잖아요. LG. 지난해 우승을 하다 보니까 옵션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올라가서 셀캡 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LG도 지금 최원태 선수가 FA로 풀렸단 말이죠. LG는 좀 셀캡에 여유가 생겼을까요? 20% 올라서? 뭐 일단 경쟁 균형세 위반 구단 올해 그걸 어긴 구단은 KBO에서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옵션 다 정리해서 이제 계산해서 발표하는 거죠. 공식 발표 안 됐고요. 다만 LG가 우승 다음에가 올해였잖아요. 조금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12월에 최종 확인되겠죠. 그래서 1회 초과분의 50%를 제재금이 아니고 발전기금으로 발전기금으로 기부 내는데 2회 연속 초과하면은 초과분 100% 내고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나 들어가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죠. LG는 2회 연속 위반은 당연히 피하려고 할 텐데요. LG는 뭐 최원태 선수와 협상을 하고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은 뭐 확실합니다. 네. 다만 차명석 당장이랑 제가 좀 통화를 해본 그 느낌으로는요. 뭐 오버페이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애매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떻게 협상이 풀릴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LG가 투수 쪽에 여유가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불펜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네네. 투수는 다다익선이다. 물론. 예,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최원태 선수 잔류 여부에 따라 아마 LG의 후속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엄삼백 최원태가 이제 선발 투수 중에서는 투톱으로 꼽히는 예. 상황인데 나머지 투수들이 많잖아요. 예. 게다가 삼성이 예. 뭐 임창민, 김재윤 막 데려오면서 불펜의 어떤 양으로 승부해서 좋은 성적을 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시범 케이스를 따라하는 구단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뭐 장현식, 임기영 등 쓸만한 불펜들에 대한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LG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수 시장을 계속 볼 것 같아요. 예. 이게 선발이든 불펜이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차명수 선장이 오버페이에 대한 언급도 하긴 했는데 이 어느 정도가 오버페이일까 이걸 좀 따져봤어요. 최근 그 FA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오버페이일까 따져봤더니 양의지 선수가 대표적으로 4 플러스 2년에 152억 원이고요. 4년 계약만 보면 110억 원 수준. 그리고 나성범 선수 역시 한 연간 25억 원 정도의 계약을 했거든요. 이 선수를 따져보면 리그 최상급 WAR이 6에서 7 정도. 예. 이 정도를 기대하는 선수들에게 연간 한 25억 원 정도를 쓰는구나. 그러면 WAR 1당 예. 연간 한 4억 원 정도는 쓰려고 구단들이 감수하는 게 아닐까? 예. 이런 거를 대강 계산을 하면 이거는 그냥 스태티즈 기준 WAR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계산이에요. 구단들이 WAR 1에 한 4억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면 엄상백 선수가 지난 시즌에 WAR 요 정도 엄상백 선수가 한 3에서 4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면 4에서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최원태 선수는 한 3에서 4 사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면 각각 4.5, 3.5 정도의 WAR에 4억 4년을 계산해 보면 엄상백이 한 4년에 70억 원짜리 최원태가 한 4년에 55억에서 한 60억 사이 요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요 정도를 구단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게 그러면 보편신 여러분 보시기에 엄상백 4년 72억 최원태 4년 56억 요게 오버페이로 느껴지시는지 안 느껴지는지 한번 궁금해요. 일단 단순 계산으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지난해 김재윤 선수가 4년 최대 58억 원이었고 김재윤은 그 9원 WAR 정도 합했을 때 한 2.5 정도 계산되는 선수인데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엄상백 최원혜가 많아 보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볼펜신들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용 기자 오늘 보니까 뭐 에이전시에서 나온 관계자 같기도 하고 뭐 하나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김원중 선수가 WAR 기준으로 따지면 김재현 선수보다 최근 3년 기록이 좀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롯데 김원중의 몸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수의 평가를 WAR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궁금한 선수 갑자기 이 선수 정말 FA 신청할까 싶은데 FA 신청한 선수 두산 허경민. 그리고 또 허경민 선수는 뭐 4 플러스 3 맞아요. 계약이었었잖아요. 네네. 아까 4년을 보냈고요. 그 3년 20억. 남은 3년 20억을 받을 것이냐. 그건 뭐 선수 옵션이 있죠. 옵트아웃. 네. 그런데 허경민 선수 FA 선언을 했습니다. 3년 20억 안 받겠다는 거죠. 대신 4년짜리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년 계약을 원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선언을 했다고 해서 떠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계약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다른 구단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허경민이 FA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그건 뭡니까? 그럼 남겠죠.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예, 그렇군요. 아마 그래서 다른 팀으로 옮기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흉내를 잘 내. 누굽니까 그분은? 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최원태 선수 물어보면 뭐라 그래? 네네네입니까 그것도? 최원태 선수는 내내는 아니었어요. 조금 관심이 있어요.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LG도 데뷔하는 것 같아요. LG는 그 안에서 경쟁 균형세 안에서 하지 않을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강률 선수인데 이 선수가 C등급이에요. C등급 선수가 이번에 몇 명 있잖아요. 네네네. 뭐 보상 선수 없이 보상금만 직전 연봉의 150%를 주면 되는데 사실 보상 선수 없다는 게 되게 크잖아요. 크죠. 근데 김강률 선수 올해 연봉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까지 내려갔군요. 예,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1억 5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슬쩍 노리는 구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잖아요. 불펜이. 맞아요. 특히 불펜은. 예, 이렇게 돼 C등급 선수가 뭐 또 보이는 NC의 네. 자완 임정호 임정호. 이런 선수들도 한번 자완 셋업맨이 조금 아쉬운 구단들은 네네. 쳐다볼 수 있죠. KT 우규민도 이제 예. C등급으로 FA 자격 예. 얻었고요. 아, 우규민 선수 언급도 안 해주면은 네, 또 구독 취소할 수 있어요. KT 와서 되게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구독은 하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키움의 문성현 선수도 C등급, 예, 뭐 이런 예. C등급 불펜 투수들이 예. 올라와 있다는 점 예.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장 출신 인사한테 예.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런 겨울, 이런 스토브리그 막 게임 체인저급의 특별한 대여가 없을 때 구단이 FA 시장에 접근한 애티튜드는 뭐가 될 것인가. 그거는 뭐 팀 사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겨울에는 팀이 부족한 전력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계속 끓게 만드는 선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팀이라는 게 우리 볼펜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인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약간 팀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요 안에서 뭐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팀 분위기를 막 살아올릴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이 보스턴 레드삭스 다큐멘터리 새로 올라왔거든요. 거기 보면 보스턴이 밤비노 저주 끊으려고 노력할 때 테오 엡스타인이 케빈 밀러라는 선수 데려와요. 약간 어중간할 수 있는데 팀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드는 선수. 이런 선수가 이번 스토브리그 FA 시장에도 생각보다 쏠쏠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서 보이나요? 올해 FA 선수 아니 사실은 이 에너지까지 보이나요? 가을 야구에 보여준 퍼포먼스 생각하면 김원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보이는 선수잖아요. 여기에 기아의 장현식 선수, 요 선수도 분위기가 있죠. 좀 팀 만드는 이런 느낌. 뭐 이용균 기자 개인적 취향 같고요. 네. 하여튼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FA 뭐 시장도 뜨겁지만 겨울에 굉장히 훈련을 화두로 거는 구단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LG, 뭐 NC, 네. 뭐 롯데, 뭐 예외가 없는데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그 FA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뭐 구단들의 뭐 자구책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실제로 삼성의 성공이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의 많은 훈련, 그리고 불펜의 어떤 양으로의 승부 이런 과정들이 올 스토브리그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최현태 얼마 주실 수 있어요? 단장이면? 저는 그 뭐 제 귓속말로만 딱. 아니 저는 저는 좀 다른 선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볼펜신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속 FA 얼마 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흥미진진한 스토브리그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